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글쓴 오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이 앞에 부스에 있다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좀 있다가 행사니까 놀러 오라고 하니까 저희 여의도 불꽃축제 간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불꽃축제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찾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일단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에부터 저희 다 아시죠? 싱어송라이터시고요. 또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만화도 그리셨고 또 소설도 쓰셨고 그리고 원래 영화를 배우셔가지고 영화 감독도 하시는 이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티스트 이랑이라고 합니다. 너무 앞에가 길어가지고 그러게요. 줄여서 아티스트라고. 네, 저렇게 하면 되네요. 제가 문학의 문어발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티스트면 되는데, 너무 쉽죠. 네, 옆에는 아티스트 아티스트 심너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라는 단어가 더 짧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 심노을. 사실 제가 네. 심너울 작가님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인터넷에 찾는데 이제 뭐 MZ 세대 뭐 총망받는 SF 소설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단어가 다 싫은 거예요. MZ라는 표현도 싫고 총망 받으실 수는 있는데 어떤 소설가도 SF 소설가 이게 너무 또 한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티스트시라고 작가. 네, 작가 심너울 작가님 어쨌든 나오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글쎄요, 저는 출판사에서는 저를 한국 SFK 블루칩이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친구들은 저를 SF계 귀염둥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시기로도 욕을 먹기 딱 좋은 칭호라서 네. 그냥 소설가라고 해주시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커트 보니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이 행사는 와우책 문화예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제18회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다정함의 길을 묻다의 프로그램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커트 보니것 소설 보면서 다정함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지만 아무튼 그거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커트 보니것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커트 보니것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커트 보니것 다 잘 아시나요? 나는 커트 보니것 잘 모른다. 손 들기 애매한. 네.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손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혹시 저희 셋도 모른다. 다 아시네. 저는 그분이 되게 재밌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셋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얘기를 들으러 오는 분이 있을까 뭐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분은 없고. 아무튼 그래서 커트 보니것을 모르신 분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100주년이니까 100년 전에 1922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뭐 쭉 사시다가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갔을 때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쯤이어가지고 뭐 반전에 관한 글을 신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에. 거기서 쓰다가 이제 좀 뺀지를 먹었나 봐요. 반전에 관한 글 쓰니까 그때는 이제 애국심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관두고 이제 군대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전선에 갔어요. 그래서 서부 전선에 가서 이제 하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근데 이분이 또 독일계 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계 미국인이 독일이랑 싸우러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잡혀 있었는데 어디 폭격이죠? 드레스덴. 맞아요. 거기 드레스덴에 잡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연합군이 폭격을 한 거예요. 미군이 했겠죠. 미군이 폭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하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덕분에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이제 본인은 살아남았는데 또 독일인들은 되게 분노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폭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미국 포로들을 잘 대해주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곳에서의 감정, 그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한 거, 그리고 포로가 된 거, 그리고 거기서 하필 거길 폭격해서 또 죽을 뻔한 거,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런 게 이제 이 사람 이후에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통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작가 생활을 쭉 하셨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 고양이 요람이라는 작품이 베트남 반전 여론 이런 거랑 엮여가지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전업 작가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업 작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제 심노을 작가님 에세이를 보시면
전업 작가 얼마 먹고 살기 힘든지 이런 거에 막 써놓으셨는데 아무튼 그러시다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 요람이 터지면서 전업 작가 되셔가지고 작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소설을 장편을 10편 넘게 쓰셨고 그 다음에 단편집도 한 10권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세이 이런 것도 10권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작품 많이 남기셨고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이신 것 같지만 굉장히 장수를 하시다가 그 뭐라 그러죠? 그 계단 올라가다가 떨어지셔가지고 낙상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나이가 드시면 낙상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죽음이었고 아무튼 그러신 분입니다. 보통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작품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SF를 많이 쓰셨고요. 이 두 분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커트 보니것의 팬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커트 보니것에 처음 빠져든 계기랄까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랑님 먼저 해주시죠. 저부터 네. 할까요? 저는 2006년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탈학교 청소년으로서 한 6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영화과에 들어갔는데 영화에 대한 그 어떤 별 생각도 없이 영화과에 들어가서 아까 대기실에서도 잠깐 이 영화과 입학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약간 엉겁결에 영화과에 입학한 뒤에 영화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네이버 플랫폼에서 지식인의 서재라는 시리즈가 시작돼가지고 네.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자기가 읽을 만한 좋아하는 책을 뭐 10권씩인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매주 이런저런 감독님 혹은 뭐 인사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보다가 그 중에 그 너무 옛날이라 누군지 정확히 박찬욱 기억이 안 감독님 나요. 아니에요? 박찬욱 감독님. 네, 박찬욱 감독님이 커트 보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찾아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식의 서재에서 추천하신 게. 네. 그럼 박찬욱 감독님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거기서 추천하는 책들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커트 보네거트의 책을 읽고 그때 처음 읽은 책이 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읽고 너무 빠져들어서 재미있어서 그 당시 저의 어린 마음으로는 이 사람 너무 내가 원하는 글을 쓴다.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목표를 미국에 가서 커트 보네거트를 만나는 것을 목표로 네. 이제 이 사람의 저서를 열심히 읽고 있던 중에 네. 너무 빠르게 또 그때쯤 네. 돌아가셨죠. 2007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상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오래 사셔가지고 그 커트 보니것을 찾아가는 걸 다큐로 만들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가 그분 글로 노래도 많이 만들었고 하니까. 맞아요. 오늘 이랑님이 커트 보니것 관련해서 노래를 3곡 쓰셨는데 나중에 이제 한 곡씩 불러드릴 겁니다. 네. 네, 혹시 심너위 작가님은? 네, 저는 일단 이랑님이 활동력이 되게 추진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듣고요. 추진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보통은 네. 아니 하진 않았어요. 생각만 하셨잖아요.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같아요. 추진력. 맞아요. 네. 사실 저는 이랑님처럼 서사가 길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때는 2개월 전의 일입니다. 때는 2개월 전의 일인데 그 이현진 선생님께서 그 저한테 보니것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커트 보니것을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몇 년 한 오래전에 죽었던 미국 SF 작가 중 한 명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북 페스티벌에서 보니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할 생각인데 근데 지금 그 일정이 너무 바타서 그리고 또 사람이 없어서 보니것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아니 이러면은 어떡해. 보니것이 뭐가 돼요? 그러네요. 네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데, 오케이. 네. 입이 네. 재앙의 근원입니다. 예, 좋아요. 네, 입이 재앙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단 들어오는 일은 놓치지 않는 주의고 그리고 이게 전업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독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일단 한번 읽어보고 빠르게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그때 신의 축복이 있길 로즈 워터시를 처음에 읽었거든요. 장편 소설 중 하나인데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재밌게 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뭐랄까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인간에 대한 그런 희망을 놓치진 않은 근데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의 글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저 스스로도 이런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위주로 진행되지만 그리고 어쨌든 인간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사람. 네. 그래서 그러면 행사를 참여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이 글을 많이 읽어야겠다. 많이 읽어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 서재 좋아하는 작가를 한 명 더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속성으로 약간 그 수능 치고 나서 미대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루 12시간씩 그림 그리듯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예전에 제오도설장만 한번 읽어보고 사실 읽어봤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작품 거의 뭐 다는 워낙 많이 쓰셔서 못 읽어보고 한 4권 정도 저도 읽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 두 분도 책을 이번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10권 본 것 같아요, 책을. 그래서 덕분에 좋은 걸 많이 알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랑님이 그때 이제 대학교 때 봤을 때 이 커트 보니것의 매력은 그때 뭐였어요? 지금 심노을 작가님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매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박찬욱이 추천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건 그렇죠. 일단 유머러스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남을 웃긴다는 것이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작가는 되게 비극적인 상황도 실제로 많이 겪었고 그걸 얼마든지 비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품을 뭔가를 만들면 좀 블랙 코미디 같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 그런 결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원앤온리 좋아하는 작가처럼 되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해도 그가 쓴 책을 다 가지고 있고 저는 나라 없는 사람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여러 번 읽었는데 그냥 계속 그 말이 좋은 말이 있었는데 하면 생각하고 싶을 때마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너무 여러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줘가지고 막상 제가 막 메모해놓고 했던 낡은 첫 번째 산 책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나라 없는 사람은 여기 옆에 책이 있네요. 네, 이거를 네. 그래서 제가 막 많이 메모도 해놓고 해서가지고 그걸 찾아서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도 없길래 제 책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자꾸 책을 빌려줘요. 그리고 좋아하는 책은 막 보여주고 싶으니까 다 그러니까요. 빌려주고 나중에 못 찾잖아요. 이거를 자제를 해야 되는데 누가 오면 이거 진짜 좋다고 하면서 빌려주고 누구한테 뭘 빌려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빌려간 사람은 절대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 누구도 책을 빌려간 사람은 책을 갚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또 샀어요. 그러면 가장 원픽 책은 나라 없는 사람인가요? 개인적으로? 네. 혹시 심노을 작가님은 이번에 독학을 빨리 하시면서 어떤 책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로즈워터. 네. 저는 그 처음 읽었던 네. 그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시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인간을 좋아한다, 불쌍한 영혼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로즈워터 씨가 그거죠. 사후 세계에 가서 사람들 인터뷰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말고 그거 로즈워터 다른 씨는 거. 그 갑부의 상속인이 그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이용 소방서 차리고 선행을 하며 사는데 그렇군요. 네,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갑부의 상속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에게 잘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먹고 그래서 막 그런 자기 재단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의용 소방서를 차리고 사람들한테 막 선행을 막 엄청 자선을 베풀면서 살아요. 근데 이 돌아오는 게 전혀 그 보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돈을 갈취하려고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로즈워터를 이용하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 보니거 특유의 그런 인간에 대한 인간 본질에 대한 그런 어떤 사악함에 대해서 잘 드러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그 로즈워터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런 배품을 그런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서도. 근데 저는 그게 보니것이 계속 말하고 싶어하는 바라고 생각했고 또 이게 이런 말 하면 좀 민망한데 제가 이걸 섭외를 된 이유가 제가 쓰는 글이 그 보니것과 좀 닮았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런 섭외가 됐거든요. 저 그런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독자분이 저한테 그 제가 쓰는 글이 그러니까 약간 많이 냉소적인데 그 다정한 게 좀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데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인간 되게 싫어하는데 인간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저주받은 영혼인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이 많이 그 제가 닮아 있고 또 매력을 좀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얼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본인은 현실에서 만나면 뭐 전혀 냉소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쓰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그런 식으로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약간 그것도 일처럼 나는 이 캐릭터를 유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한 거에 들었는데 약간 제가 그 유튜브에서 커트 네. 보내고 이거 거의 2006년에 커트 보내거트였는데 네, 네. 언제부턴가 커트 보니것으로 바뀌어서 너무 헷갈려요. 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커트 보니것이 음. 이렇게 강연하는 영상을 보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만 볼 때랑 달리 움직이고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았거든요. 근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음.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웃길 줄 아는 사람인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준다는 것은 긴장을 시켰다가 그걸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하하하고 웃게 만드는데 그런 스킬을 갖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좀 좋았어요. 그 이랑님이 추천해주신 나라 없는 사람은 그 소설은 아니고요, 에세이 같은 겁니다. 그죠? 칼럼을 모아놓은. 네네, 칼럼을 모아서 낸 책이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커트 보니것 작품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거를 얘기할까 하다가 커트 보니것이 자기 소설 13편을 자기가 직접 평가한 적이 있어요. 학점을 준 적이 있어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요? 객관적으로. 어디다가 했어요? 이게 무슨 에세이집에 했 걸로 아는데 제가 그래요? 그 책은 재밌겠다. 네, 책은 안 가져왔고 그 13작품을 다 불러드리긴 그렇고 거기서 A+를 2개 줬어요. 본인 스스로. A+ 2개 준 게 제오도살장이랑 고양이 요람이거든요. 예, 고양이 요람 이제 출세작이고 제오도살장이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아무튼 이 2개 A+를 줬고 아까 말한 로즈워터 씨는 A를 줬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면 여기서 C 받은 거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 C 받은 거는 우리나라에 번역도 안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A+ 받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추천한. 본인 작품 점수 매기는 거 너무 신박한데요? 네, 나중에 책을 진짜 많이 쓰면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대표작 위주로. 마지막에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 안 그래도 나의 작품 중에 A+는 뭐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A+를 받은 작품이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하다가 시간이 적으면 하나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오도살장을 제가 처음에 얘기해 볼 거고요. 이게 아마 가장 유명한 작품인 것 같은데 제오도살장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랑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오도살장. 제가 제오도살장을 읽은 지 15, 16년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이 나라 없는 사람 책에 제오 도살장을 쓴 어떤 경위 같은 에세이가 한 편 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리면 책 소개도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낭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음. 이 나라 없는 사람 책에 17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얼간이인가 하는 주제에 글이 몇 가지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26페이지입니다. 제5도살장을 쓴 1968년이 되어서야 나는 드레스덴 폭격을 묘사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드레스덴 폭격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살이었다. 물론 아우슈비츠의 참상도 알지만 대학살이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다. 1945년 2월 13일 드레스덴에서는 약 13만 5천 명의 사람이 영국군의 폭격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것은 정말로 터무니없고 무의미한 파괴였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물론 우리가 아닌 영국인의 잔악 행위였다. 영국은 야간에 폭격기를 동원해 신종 소위탄으로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 결과 나를 포함한 몇 명의 전쟁포로를 제외하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검고 딱딱한 재로 변했다. 그것은 소위탄을 퍼부어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군사적 실험이었다. 물론 우리는 전쟁포로였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질식해 죽은 독일인들을 파낸 후 시체를 직접 들고 거대한 화장터 장작더미로 운반해야 했다. 그런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독일인들이 이 과정을 아예 포기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화장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도시 곳곳에서는 벌써 악취가 진동했다. 독일인들은 결국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다. 나는 지금도 전쟁포로인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1968년에 나는 작가였다. 이른바 논픽션 작가였고 돈이 되면 어떤 글이든 썼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으므로 드레스덴에 관한 논픽션을 쓰기로 계약했다. 영화로 각색하여 딘 마틴이나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배우들이 우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노력했지만 글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계속 한심한 이야기들만 나왔다. 결국 나는 친구이자 드레스덴의 동료인 버니 오헤어를 찾아갔다. 우리는 전쟁포로로 갇혀있던 시절에 일어난 재미있는 일들을 떠올리면서 코믹한 전쟁 영화에 쓰일 만한 소재들을 남김없이 건져 올렸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메리 오헤어가 쏘아붙였다. 그땐 당신들 둘 다 어린애였군요. 그건 사실이다. 군인은 정말로 어린애다. 군인은 영화배우가 아니다. 군인은 존 웨인은 아니다. 핵심을 깨달은 나는 그제야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린애였다. 나는 제5도살장에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여기까지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제5도살장 앞에 서문에 보면 메리 오헤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맨 앞에 이렇게 누구를 위해 이렇게 쓰는 네네. 페이지에 메리 오헤어와 게르하르트 밀러를 위하여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비극적인 이야기를 쓸까 혹은 코믹한 이야기로 써볼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지 못하다가 같이 드레스덴 폭격을 경험한 전쟁 동지? 뭐라고 할까요? 전우를 네. 찾아갔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메리 오헤어라는 친구의 부인이 되게 기분이 나쁜 티를 내면서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막 테이블을 괜히 거칠게 닦거나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 앞에 서문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전쟁은 정말 다 어린애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어린애라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거기에 참가해서 남을 죽이고 죽임 당하는 사람들도 다 어린애들이라고 하면서 아 맞아 우리는 어린애였지 그런 깨달음을 얻고 어린이들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부제로 최후도살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고요. 사실 이분이 그 전쟁 폭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다룬 건 제호도살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깊은 작품인 것 같고 이 작품 처음 보셨을 때 어땠어요? 너희 작가님 이 작품 읽었을 때. 이 작품이 그 구성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SF적 요소가 접목돼 있는데 주인공은 트랄팔마도어라는 외계 행성에 사는 외계인들에게 어떤 뭐랄까 조작을 당합니다. 납치를 네, 당해서? 납치를 당한 뒤에 그 세계관에 대한 조작을 당해요. 그래서 그 시간 여행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살았던 어느 순간이나 그리고 살게 될 어느 순간이나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로 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6살 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중학교 생활을 한 번 더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장르 소설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장르가 현실을 왜곡하지만 그 현실을 왜곡해서 좀 더 현실의 어떤 새로운 단면을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정보값을 더 준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그 주인공 빌리 필그림이 계속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드레스덴 폭격 중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이 그러니까 주인공의 현재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 빌리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드레스덴 폭격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되게 효율적으로 묘사해요. 네, 그래서 아 진짜 그 SF적 규범을 잘 썼구나. 네, 난 어떻게 이렇게 쓰지? 하는 부럽다 이런 생각 들고 네, 그런 점이 제오도설장의 매력이었습니다. 그 원래 SF가 가장 현실적인 장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책도 딱 처음 시작이 뭐 이 사건은 뭐 실제로 일어났다 대체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 볼 때 아 이게 진짜 SF를 잘 설명한 속의 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고 이랑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작품 처음 봤을 때 기억은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 어떻게 생각했던 거랑 좀 이후에 다시 봤을 때 좀 다른 걸 발견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잠깐만요. 네, 자, 기억이 왜곡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제오도살장에서 윤윤슨 가사를 네네. 보고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저의 1집 앨범 윤윤슨 앨범의 타이틀곡이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윤윤슨의 가사가 나온 장면이 이 빌리 필그램이 어떤 그 군인들이 맨날 어디 실려 다니잖아요. 네. 되게 열차인데 창문이 없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에 계속 그 안에 군인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온 가운데 거기서 그 안에서 계속 시간 여행을 하거든요, 주인공이. 네. 그 와중에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들었었지라고 하는 회상 장면에서 나왔던 가사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고요. 아무튼 이 책에서 사실은 이 전쟁을 겪은 어린 군인에게는 너무나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테고 어제 제가 김군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5.18 광주 항쟁 안에서 뭐 총을 들고 싸웠던 시민군들의 그 옛날 기록 사진들 안에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다큐멘터리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16살, 18살 이런 젊은 그냥 시민들이 거기서는 갑자기 군인이 되어서 근데 본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의견이 명확해서 시민군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내 친구가 갑자기 군인한테 쏜 총에 맞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서 총을 구해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시민군이 된 사연들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이제 저도 그 상황에 제가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상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아직 어리고 모르는 게 많은데 갑자기 군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렇게 다 같이 군인이라는 이름의 여러 사람들과 뭔가 뭐라고 할까요? 그 네. 컨테이너 박스 같은 열차에 실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어딘가로 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저도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은 어떤 외계인에게 납치가 돼서 시간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을 받은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실은 굉장한 그 PTSD를 겪고 있는 상황을 묘사했다고 느꼈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민요 가사, 윤윤순이라는 민요 가사의 멜로디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으로 그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윤연슨 들어보면 좋은데 아무튼 그 좀 이따 들을 건데 그 전에 왜냐하면은 이게 아마 준비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패널 분들한테 원래 어디를 좀 낭독을 해달라,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낭독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심노을 작가님께서 이제 제호도살장 중에 한 부분을 뽑으셔가지고 그걸 듣고 윤연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읽을 부분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주인공이 그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2인실이에요. 근데 같이 쓰는 사람이 그 드레스덴 폭격 아니면 그런 걸 지휘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한테 그 자기가 드레스덴 폭격 그 장소에 있었다는 말을 해요. 그러자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일어나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소. 럼포드가 빌리에게 말했다. 드레스덴 파괴 이야기였다. 압니다. 빌리가 말했다. 그게 전쟁이요. 압니다. 나는 불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은 틀림없이 지옥이었겠지. 그랬습니다. 빌리 필그림이 말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착잡할 수밖에 없었겠지. 거기 지상에서는 말이요. 괜찮았습니다. 빌리가 말했다. 다 괜찮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는 그걸 트랄팔마도어에서 배웠습니다. 그 트랄팔마도어는 방금 전에 말한 그 외계 행성, 그 시간 여행 가능하게 해준 외계 행성인데요. 저는 이게 그 가장 무서운 그런 체념의 정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모든 건 다 결정돼 있고, 네 그런 가장 무서운 그런 정신적인 자세, 그거를 잘 묘사하는 장면이라 생각해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트랄팔마도어라는 장치 자체가 그렇게 쓰였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소설에서 사람이 이제 당연히 굉장히 많이 죽는데 죽을 때마다 뭐 그래 그런 거지 뭐 번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꼭 말을 붙여놓거든요. 그게 계속 체념하는 듯한 그 느낌을 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걸 지휘한 사람과 이제 한 병동에 만나게 되는 네, 그 그렇습니다. 장면인 거죠. 사실 저는 이 뒤에 나올 줄 알고 순서대로 하자고 한 거였는데 뒤에 안 나오네요. 그냥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랑님이 아까 얘기하신 윤연슨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랑님 너무 팬이에요. 사실 팬미팅 하러 오신 분이에요. 저 약간 오면서 막 하고 싶은 말을 되게 준비했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실제로 방금 리허설하면서 제 앞에서 기타 치신 모습 보고 그냥 뚝딱거리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찾고 조금 이따 할까요? 찾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요. 찾았어요? 이 윤연슨 가사가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책 버전으로는 제호 도살장의 12페이지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노랫말도 생각난다. 내 이름은 윤연순, 위스콘신에서 일하죠. 이렇게 가사만 나와 가지고 저는 이런 노래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멜로디를 알고 싶어서 노래를 만들게 된 거였는데 나중에 앨범도 내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니 실제로 있는 노래인가요? 실제로 있는 민요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지만 My name is 연윤슨. I work in Wisconsin. 난난난난난난난다. 헤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돌림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민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윤윤슨, 존 존슨 이렇게 찾아보면 그 민요를 부르는 다양한 그 미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약간 그 미국 포크송 같은 그 느낌이 좀 있네요. 뭔가 그 네. 막 노동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런 식의 박자가 있으니까 어이차. 계속 끝나지 않고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멜로디로 저는 이제 번역된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붙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있는 민요였다는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윤윤스. 심너울 작가님을 위해. 어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작가님한테 아이 컨택하면서 불러주세요. 노래를 만들 때는 이 가사 외에도 다른 말들로 채워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윤윤슨 노래 가사가 회문이라고 해서 끝나지 않는 계속 되돌아오는 말로 되어 있는데 어릴 때도 저도 그런 말장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했던 한국에서 배운 말장난들을 섞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윤슨 위스콘신에서 일하죠. 그곳 제재소에서 일하고 있죠. 거리를 걷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내게 이름이 뭐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이름은 윤윤슨 위스콘신에서 일하죠. 그곳 제재소에서 일하고 있죠. 거리를 걷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내게 이름이 뭐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이름은 윤윤슨 위스콘신에서 일하죠. 그곳 제재소에서 일하고 있죠. 거리를
네. 갑자기 토마토 기러기 하다가 우영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훨씬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그러게요. 이거는 한 2008년, 네네. 9년 뭐 이럴 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음. 우영우 드라마 나왔을 때 도대체 왜 나에게 OST를 맡기지 않았는가. 그러게요. 되게 이거 써도 비슷한 되는데. 말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우영우랑도 좀 잘 어울리는데 가사도. 그러게요. 네. 아, 너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네, 혹시 개똥아 똥싸니 아니요 모르시죠? 알죠? 아 알아요? 네, 이렇게 가로로 읽어도 세로로 네. 읽어도 그거 아. 하셨어요 어릴 때? 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어릴 때 가로로 읽어도 세로로 읽어도 똑같은 말들을 찾아서 가사에다 넣었는데 그 가사가 나올 때 어리둥절해하는 분들의 얼굴 아. 보는 게 되게 재미가 있고 특히 해외 공연을 할 때 모르죠. 거기 부분이 너무 웃겨요. 아 근데 그분들은 그게 뭐 개똥인지도 잘 번역이 이제 나오니까. 번역이 나오는데 이제 뭐 뭔가 그렇죠. 맥락을 모르면 이상하죠. 똥개야 뭐 음. 똥먹니. 근데 저 사실 소설 예전에 제오도설장만 봤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 노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전혀 못 하다가 이번에 부르신다고 해서 읽을 때는 좀 유심히 봤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는 음악도 아니지 않아요? 네네. 근데 저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에 예를 들어 이런 노래가 있지 하면서 음. 가사가 나오면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너무 궁금해서 만약에 찾아서 들었을 때 있는 노래면은 궁금증이 해결되지만 만약에 작가가 그냥 가사만 창작을 했다든지 가상의 노래를 그냥 가사만 있는 노래처럼 써놨다든지 하면 그 멜로디가 너무 궁금해서 멜로디를 직접 만들어서라도 노래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원곡을 못 찾아서 다행이네요. 네, 찾았으면 영어로 이거, 검색을 예.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랬으면 이 노래가 안 나올 뻔했네요. 네, 그때 My Name is 윤윤슨 이 노래가 있는 줄 알았으면 아마 그냥 궁금증이 금방 해결됐을 거예요. 못 찾아서 다행이네요. 한 곡 더 만들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에 음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뒷부분에도 뭐 약간 외설적인 가사 있는 음악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하필 이 네. 커트 보니것 자체가 음악을 정말 찬양하는 음악의 존재를 되게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음악이나 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작품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랑님 혹시 이랑님은 이 외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커트 보니것에서 두 곡 더 만드셨고 혹시 다르게 영향받은 책에서 어느 구절 보고 만든 음악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곡은 캘리번과 마니어라는 책을 읽다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1집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곡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왜? 일본의 나스메 소세키 네. 아니면 누구 한 명 더 있는데 유명한 그런 느낌의 이름이 네네. 또 누가 있는데 인간 실격이 나스메 소세키인가요? 아니요. 다자이 오사무? 다자이 오사무가? 네. 네. 그렇다면 다자이 오사무인 것 같아요. 네. 다자이 오사무의 만년이라는 책을 읽다가 만들었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책을 읽다가 노래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뭔가 보통은 제가 일기를 써 놓은 걸 보면서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서 곡을 만드는데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책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부르고 싶어지는 근데 아까 이해했어요. 그 책에 가사가 나오면 음을 찾고 싶다고. 네네. 너무 좋네요. 궁금해가지고. 네, 너무 좋. 오히려 그러면은 너울님은 반대로 음악을 듣고 뭔가 그런 경우 있나요? 내 소설 쓸 때 영향을 받는다든지 뭐 그걸 모티브 삼아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쓰고 있을 때 슬퍼야 해요. 슬픈 장면을 써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소설 쓸 때 별로 감정적인 그게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일이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만족하세요. 네, 무기력하고 무감정하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슬픈 장면을 써야 되면 어떻게든 그 제 슬픔을 쥐어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슬프다고 생각하는 노래를 무한 반복하면서 쓴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제 감정의 촉매로 쓰고 있습니다. 음악. 네.
제 노래를 감정의 촉매로 많이 쓰셨어요. 저 환란의 세대를 아, 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제가 진짜 작가하길 잘했다 느끼는 몇 안 되는 순간이 있는데 지금 그 순간이라서 되게 기쁩니다. 또 중앙에 앉기도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팬미팅 현장이고요. 아, 그쵸. 저 사실 그 음악을 되게 중요시하는 작가들 많이 있잖아요. 일본의 그 누구죠? 몰라요. 컷- 일본의 그 누구죠? 커트 보니까 좋아한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래요? 너무 애매한데요. 모르겠어요. 핸드폰 안 갖고 와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가 본이것을 본인이 좋아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 보면 항상 그 음악을 먼저 써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음악 뭐 들으면서 책 읽으라고 막 그런 식으로 앞에 써놓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이 맞아요. 좋아하시는군요. 박찬욱 감독님 좋아하시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심너울 작가님 단편 중에도 꿈만 꾸는 게 더 나았어요. 여기 보면 외계인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외계인이 좀 상황은 다르지만 네, 어쨌든 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좀 모호한 그런 거 제호 도살장이랑 좀 트라팔마 도어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 뭐 SF 소설에서 좀 모든 요소가 그렇지만 외계인이 등장하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넣게 됐고 뭐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꿈만 꾸는 게 더 나았어에서는 주인공이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막 마케팅 일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알아요. 스스로 마케팅 일을 하는데 자기가 팔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물건이고 절대 쓰일 수 없고 내가 하는 마케팅이 모두 순전한 사기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그러다 계속 내적 고뇌를 하거든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 외계인과 조우하면서 그러니까 외계인이 여기서 지구가 발전 도상 문명으로 나오거든요. 발전 도상 행성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발전 도상 행성이 특유한 문화구나 하면서 외계인이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랄까 외계인을 쓰면 그러니까 다른 지성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다른 환경에서 나타났고 다른 그 진화의 과정을 밟았으며 다른 인지를 할 그런 존재를 가정하면 인간을 효율적으로 타자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인간을 효율적으로 타자화시켜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허위에 차 있고 좀 그런 이상한지 약간 외부에서 보면 이상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죠. 구조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당연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한 발걸음만 나와 보면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네, 그런 걸 쓰고 싶을 때 외계인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네, 그 트랄팔마 도어인도 여기서 트랄팔마 도어인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요. 그 테드 창의 당신 인생 이야기 나온 그런 영화 컨택트에서 네, 그런 인물들처럼 외계인들처럼.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다른 시점에서 그 자기 역사, 그러니까 자기 바이오그래피 맞나? 자기 전 생애를 계속 쭉 훑거든요. 계속 훑고. 그래서 좀 이게 새로운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사건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호 도살장 얘기 넘어가기 전에 약간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사실 제호 도살장이 나온 해부터 약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SF 소설이니까 유명한 상들 있잖아요. 뭐 휴고상이나 네뷸러상이나 이런데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게 못 받은 게 왜 그러냐면 같은 해에 어실러 르건의 그 어둠의 왼손이 나와서 어둠의 왼손이 다 받았거든요, 상을. 그래서 둘 중에 굳이 본인이 심사위원이시라면 어둠의 왼손입니까? 제호 도살장입니까? 저도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 상은 하늘이 주는 거지. 저도 매년 초마다 그 가계부에서 일정 금액을 비워놓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반드시 젊은 작가상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 상금만큼 이번 해에는 무조건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네. 미리 샀는데 그 젊은 작가상도 연락이 안 왔고 이상문학상도 연락이 안 왔고. 네, 듣고 계시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당혹스러운. 네. 그래서 심지어 이번엔 SF 어워드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뭐 하시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상은 약간
네,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상은 작품의 퀄리티에 달린 거 아니다. 좀 말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아, 문학상은 상금이 있는 게 정말 좋네요. 그럼 음악상은 아, 상금이 그 전혀 유명한 없습니다.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물론 작품상 받은 작품은 다 좋은 작품입니다. 다 정말 천재적인 작품이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으면 네네. 어느 선을 넘으면 그 후부터는 네. 운이다. 아, 사전 너무 긴데 그러니까 어실러르건의 그러니까 어둠의 왼손이에요. 느기니 어둠의 왼손과 제호 도살장도 어느 선을 넘었기 때문에 아, 네. 어느 선을 넘었기 때문에 둘 택해진 것은 운이었을 것이다. 제가 문학상 받은 작품 이건 좀 말이 네,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이 재앙이 되고 있는 지금. 아, 네네.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작품 이제 고양이 요람 이제 얘기해 볼 건데요. 제호도 살짝 네, 어둠의 왼손에 비견하는 좋은 작품이고 사실 뭐 어둠의 왼손 워낙 이제 전설적인 작품이 돼서 거의 비견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고양이 요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못 읽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심너울 작가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고양이 요람은 약간 추적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호 도살장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과거를 밝히는 이야기라면 그 고양이 요람은 그 주인공 요나가 조나라는 주인 화자가 있는데 화자가 그 핵을 만든 펠릭스 호니커라는 과학자를 그 삶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이 전기를 쓰려고 합니다.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런 이 사람이 핵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훨씬 더 무서운 걸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이스9이란 물건인데 이게 얼음의 다른 형태예요. 근데 이 아이스9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얘는 상온에서 얼어요. 상온에서 얼는데 다른 물과 접촉하면 그 물을 아이스9으로 만듭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바다에 아이스9을 던져 넣으면 바다가 전부 아이스9이 되겠죠. 얼어붙겠죠. 그렇게 돼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런 아이스9의 그런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행방을 쫓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냉전 시기에 그 핵무기에 대한 공포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든 끝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스9이 세상을 끝내듯이 핵무기도 지금 세상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끝낼 수 있는 무기에 대한 공포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 커트 보네것이 제일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한다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펠릭스 호네커라는 등장인물도 그 핵의 아버지죠. 이 작품에서는 핵의 아버지고 그리고 아이스9을 만드는데 이 아이스9을 만든 계기가 그냥 될 것 같아서예요. 예, 될 것 같아서 아이스9을 한번 만들고 그리고 이건 약간의 스포일러인데 그래서 아이스9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야기에서. 네, 그래서 세상이 대충 망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커트본에서 여기서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정신과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 세상이 얼마나 허구 위에 쌓여 올려졌는지 고발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고양이 요람이 뭐냐면 제가 이게 실뜨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로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가 손으로 그림자 놀이를 하잖아요. 손으로 그림자 이렇게 하면 그 늑대가 그 벽에 나오죠. 근데 그 늑대는 진짜 늑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냥 늑대라고 인식하지만 그 그림자 놀이로 만들어지는 그 늑대는 늑대가 아니죠. 네, 그 고양이 요람도 똑같은 은유로 쓰였거든요. 실뜨기를 이용해서 고양이 요람 만드는데 고양이도 없고 요람도 없고, 네, 그런 그래서 보는 것은 그 고양이 요람이라는 그런 은유를 통해서 우리 세상이 얼마나 저는 그런 이란 말은 말 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연약한 허구의 기반 위에 놓여 있는가 그런 순식간에 끝날 수 있는 세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가 나왔을 때 나온 소설이어서 요즘이랑 또 약간 이슈가 되죠. 푸틴이 계속 핵을 쏠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상황일 때 나온 소설이고 이랑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것 또한 너무 옛날에 읽어서요. 되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이 책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17페이지 이 버전의 책의 17페이지에 등장하는 가상의 종교 보코논 교의 찬송가 가사가 나와요. 네. 그 찬송가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서 아. 노래를 만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여기에 등장하는 네. 조나라는 인물이 가상의 종교인 보코논교의 신자인데 네. 그 보코논교에서는 보코논서라는 책이 있고요. 네. 거기에 이런 노래 가사가 나와요. 오 저기 센트럴파크에 잠자는 주정뱅이도 밀림의 어둠 속 사자 사냥꾼도 중국의 치과 의사도 영국의 여왕도 하나의 기계 안에서 잘도 맞물려 돌아가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이제 아. 노랫말을 붙인 거죠. 근데 제가 갖고 있던 책은 이것도 이제 어디에 빌려줬는지 없어져서 새로 샀는데 이거의 이전 번역 버전이었어가지고 가사가 조금 달라요. 그 노래 내진 않으셨죠? 그 노래는? 아니요, 1집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집을 만들 때가 제가 음. 이제 대학생 시절에 만든 노래들이 많이 실려 있어가지고 그 제목은 하하하라는 곡이고 윤윤순이라는 앨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노래 혹시 지금 오늘 부르실 건가요? 부르려면 부를 수 있죠. 들을까요? 부르라고 또 하시면 얘기 부를 수 있죠. 얘기 들었는데 또 안 들으면 섭섭하니까. 근데 이 노래 제가 안 부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네. 가사 틀려도 여러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이따 콘서트 해도 되겠는데요? 이 노래가 그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이 멜로디가 되게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거기를 같이 부르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 약간 주고 받으면서 부르기 좋은 노래거든요. 원래 이제 밴드로 공연할 때는 코러스 하는 분이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는 식으로 하고 싶어서 코러스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이렇게 사실 제가 가사를 잘 몰라요. 좋아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좋아만 하면 돼요. 그게 같이 나올 하시죠. 쯤에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신호를 해주세요, 드릴게요. 여러분. 네, 같이 해주십시오. 우린 하하하하 한다네. 우리가 해야 하하하하 할 일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센트럴파크에 잠자는 술꾼도 어두운 정글에 사자 사냥꾼도 영국 치과 의사도 아니다 중국 치과 의사도 괜찮습니다. 영국 여왕도 모두 다 잘도 맞아 돌아가네. 같은 기계 장치 안에서 하하하 한다네. 좋아 좋아 정말 좋아해 해야 좋아 좋아 정말 해야 하하하하 할 일을 좋아 정말 좋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우린 하하하하 한다네. 우리가 해야 좋아 정말 해야 하하하하 하는 일을 좋아 정말 좋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기계 장치 안에서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좋아 좋아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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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기계 장치 안에서. 네, 일단 심노을 작가님이 팬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네. 저 너무 변명해 긴장해서 보세요. 굳어 있거든요. 사실 이 노래를 저희가 부를 계획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없다고 착각을 했는데 좋죠. 저도 어제 떠올랐어요. 이 음. 커트 보네고 책에서 만든 노래가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행사 직전에 떠올라서 갑자기 후다닥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굳어 있는데요. 좋아. 삶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삶이 살만하다는 걸 느껴요. 네. 오늘 팬미팅에 오셔가지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좋아 좋아 정말 좋아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분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이 노래의 약간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디 나라의 어떤 직업의 어떤 사람이건 뭔가 알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그냥 톱니바퀴 하나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그 생각을 멈춰서 할 수가 없고 잘 돌아간다. 좋아 좋아 정말 좋아하는 게 되게 이상한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져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작품이 전체적으로 그런 태도를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맞아요. 고양이 요람에서도 그 좋아 정말 좋아하다가 망하잖아요. 네, 이 소설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망합니다. 그래서 약간 호구 그런 생각했던 거. 호구요? 허구. 네, 발음에 그래서 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아. 느꼈어요. 그 톱니바퀴에서 같이 굴러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호구의 네, 한 네. 명이 아닐까. 네. 그럼 이 노래도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이 노래는. 그러니까 네. 이 노래도 여기 고양이 요람에 등장하는 가상의 종교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등장을 하고 실제 거기에 노래는 없고 멜로디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 보니거의 글을 쓰고 그 가사를 쓰고 이런 거에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니까 노래도 만드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랑님도 뭐 소설도 쓰고 하시지만 글 쓰는 사람으로서 보니것의 이런 장점이랄까 이런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 뭐 장점. 우리 이 얘기는 아까 초반에도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장점? 아, 그래요? 장점이 계속 네네. 반복되니. 그러니까 그냥 작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작가로서요? 네. 아니 없으면 넘어가도록 좋아하고, 하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네. 네. 저는 그 네. 자기 셀링 포인트를 잘 알았던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셀링 포인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양이 요람이나 제어도살장 같은 글이 잘 되는 걸 보고 이런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느낌을 바라는구나 하고 그걸로 문체를 바꾼 게 트루 크리에이티브 비스트랄까? 네, 그래서 창조적인 괴물이란 뜻인가요? 네, 완전 경영자 그 자체.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는 이런 돈을 벌어 모으는 그런 걸 부럽게 생각합니다. 커트 보네것이 부자였는지 아닌지는 정보가 없네요. 부자는 아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처음에는 소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고양이 요람으로 뜨기 전까지는 약간 다른 일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양이 요람이 터지면서 그 뒤로 전업 작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세일즈도 했었다고 네네네. 이 에세이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셀링을 잘하고 싶다라는 부럽다. 근데 그 작가 일을 그런 직업적으로 잘 접근하시는 분들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업적으로 접근해도 저도 늘 책을 팔려고 쓰는데 생각처럼 이게 잘 될 것 같아 해서 잘 되고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요. 이쯤에서 이제 사실 뭐 고양이 요람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고양이 요람 결국은 디스토피아잖아요. 세상이 멸망하는 얘기인데 세계 멸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네. 서울시가 중심에 가까울수록 서울시가 집값이 비싼 게 그럴싸했다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서울에 핵이 떨어져요. 네.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아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없이 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집값이 비싸지 않나. 아, 네, 어차피 서울을 먼저 공격할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뭘 사라.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멸망할 거라면 좀 아프지 않게 갔으면 좋겠어요. 환란의 세대 아. 가사처럼. 아, 네. 저도 그 생각 많이. 아, 저도 사실 인류가 이제 멸망한다, 뭐 요즘 핵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냥 한 번에 죽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차근차근 죽으면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네. 싸우고 그 과정을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을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라도 한 번에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잘 하는데. 그 친구 있잖아요. 마블에 나오는 이렇게 아, 타노스. 튕겨서 네, 2분의 그 1 친구. 네. 그 친구 왜 2분의 1을 했을까? 그냥 아. 전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게요. 정이 있었어. 다 보냈어야 됐는데. 정이 있어서 반이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살려주려다가. 걸까요? 사실 저는 살 만큼 살았고 제 참고로 저희 중에 제일 어립니다. 조카 세대가 제 조카가 있어서 아, 네, 조카 볼 때마다 약간 심란하시겠어요. 네, 저야 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커트 보니것도 자기 책에서 항상 아 젊은이들아 진짜 나는 이제 금방 갈 거지만 너네들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수했잖아요. 그 장수는 했죠. 그쵸. 담배를 엄청 많이 피면서도 네,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웠는데 오래 사셨더라고요. 펠멜 담배를 음. 계속 오래 피우셨죠? 여기서 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또 지금 바로요? 네, 어차피 고양이 열람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커트 보니까 에세이 중에 이 책이 아니구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네. 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에세이인데 인류 멸망을 거기 또 다루고 있어요. 그 에세이도. 그래서 이랑님이 그 글에서 영감을 받은 곡인 거죠, 이게. 아닌가요? 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네. 나라 없는 사람 책에서 네네네. 네. 보다가 만들었는데요. 이거 또 너무 기억이 너무 옛날 기억이라 가물가물한데 그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책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오셨던 관객분들 앞에서 노래를 만들고 거기 오신 분들의 합창 목소리를 그냥 거기에 있는 간단한 마이크로 따서 그걸 그대로 저의 2집 앨범에 수록을 했거든요. 그게 그냥 현장 녹음해서 바로. 네, 현장 녹음을 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 트랙에 약간 보너스처럼 들어있는데 그 음질 퀄리티가 다른 앞에 있는 9곡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때 이제 그 북 콘서트 행사에 오셨던 관객분들 목소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재녹음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 같이 불러주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부르고 네. 또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좀 그 텐션적으로 네네네. 이걸 마지막에 부를까요? 무한할 그러면? 것 같아가지고요. 이걸 마지막에 부를까요? 네, 아. 마지막에 끝날 때 부르면 여러분들도 무한하지 않고 저희도 덜 무한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거 아까 한 곡 더 하실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방금 했던 아, 하하하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뭐 고양이 유람은 또 넘어가고 노래는 마지막에 부르고요. 저희가 보니것 대표작 2개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뭐 보니것 작품이 많잖아요. 특히 단편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좀 2작품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줄 만한 작품 있을까요? 저는 처음 말씀드린 네네. 네,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신의 축복 있길 로즈마리래. 로즈워터. 씨. 네, 로즈워터 그래서 로즈마리. 네, 로즈워터 씨가 진짜 괜찮은 책이었어요. 네네. 보는 내내 즐거웠고, 네, 그리고 보니것 단편도 읽어봤는데 네. 저는 장편이 저 약간 더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보니것 특히. 네, 약간 그 보니것이 장편을 단편처럼 써서 그러니까 되게 호흡이 짧고 금방금방 이야기를 툭툭툭 이렇게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장편을 단편처럼 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단편보다는 그냥 장편이 더 저한테 맞더라고요. 네. 그 제가 아까 헷갈렸던 이유가 제가 신의 축복이 있기를 닥터 키보디언을 네네.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영문으로 하면 아마 앞에가 다 God bless you, Mr. 로즈워터, God bless you, 닥터 키보디언 이렇게 돼 있어서 책에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 신의 축복이 있기를 닥터 키보디언이라는 책은 이제 커트 버니것이 닥터 키보디언이라는 어떤 또 가상의 의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임사 체험을 계속 시켜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사후세계에 가서 사후세계에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서 그때 생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인사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걸 기록한 책이에요. 당연히 가상의 임사 체험이고 가상의 대화이겠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아돌프 히틀러도 만나고요. 그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 혹은 혁명을 일으킨 사람 혹은 그런 이런 재난 같은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뭔가 훌륭한 선행을 남모르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대신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눠준 걸 들어보는 책입니다. 다 짧은 단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실제 인물들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나와도 이제 저는 이 작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뭘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알아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셨죠? 신의 축복이 있기를 닥터 키보키언. 그리고 심노을 작가님이 네. 추천한 것은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 씨. 네네. 그것 때문에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헷갈리죠. 네. 로즈워터와 키보키언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른 책입니다. 네. 사실 이랑님도 영화 연출을 이제 원래 전공을 하셨고, 네. 또 심노을 작가님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진짜 궁금해요. 어디에서 알게 되셨어요? 딴 사람 건가? 그래요? 제가 이랑님 거는 졸업영화제란 노래도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영화과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 찌질한 삶에 대해서 막 공감하면서 막 들었었는데 혹시 이런 뭐랄까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커트 보니것 같은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그런 걸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블랙 코미디인 영화. 뭔가 커트 보니것 느낌이 나는 영화라 그래야 되나? 커트 보니것 느낌이 나는 영화요? 네. 저는 토드 솔론즈 감독 영화들을 추천하고 싶은데 네. 한국에서 정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순간 누군지 찾아볼까? 토드 솔론즈 네. 감독인데요. 정말 블랙 코미디의 명가. 미국의 독립영화 감독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되게 규모 있게 작업을 하는데도 한국 독립영화 사이즈랑 또 미국 독립영화 사이즈가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너무 보기가 어려운 작업인데 아마 가장 유명한 한국에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라는 영화는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커트 보니까 작품 자체도 영화가 몇 번 됐었는데 제오도살장도 뭐 칸느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영화를 보질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가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그 인터뷰 봐도 자기 커트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영화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뭐 본인도 그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컨택트처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규모가 진짜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전쟁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 여행도 해야 되고 그쵸. 외계인도 나오긴 나와야 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영화가 블랙 코미디로 그런 식의 그런 SF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냥 약간 인디 영화 아닌데 최근에 본 건 아니고 재작년에 이어즈 앤 이어즈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서 이어즈 앤 이어즈도 되게 약간 커트 보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도 너무 좋게 거기서 봤어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중국이 핵을 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남중국해 그 영토 분쟁 중인데 핵을 쏘는데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핵을 쐈는데 그러면은 뭔가 세계가 진짜 막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중국은 핵을 쏘고 다 비난은 하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욕만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약간 그런 접근이 사실 우리도 뭔가 엄청 큰일 같지만 막상 그게 막 벌어지고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게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드라마를 볼 때. 그 돈룩업 네, 돈 룩업. 있었잖아요. 근데 네. 돈룩업은 좀 너무 뭐랄까 약간 코미디, 뭔가 너무 현실적이고, 코미디? 예. 너무 희극적이었고 이어져인 이어주는 커트 보니거 감성이 되려면 그것보단 조금 더 맞아요. 유머러스한 게 있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그 우울하고. 두 개를 약간 예. 짬뽕을 해야 커트 보니거 감성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나요? 예, 봤어요. 본 지 오래되긴 했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하여튼 좋아. 네, 안 봐. 그게 저는 네. 커트 보니거 분위기랑 좀 맞는 음. 블랙 코미디라 아. 생각합니다. 그 윤성호 감독이 아마 웹드라마식으로 만든 작품으로 아는데 되게 현실적인 그런 우리나라 정치를 비꼰 약간 그런 건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말고 제 책도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설 중에서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라는 단편집이 있는데요. 커트 보니거 느낌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볼게요. 사볼게요. 예. 심노일 작가님 책 그 단편들이 있는데 장편보다 단편들이 커트 보니까 정서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단편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편이 더 맞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커트 보니까 작품 중에 약간 그래서 의외다 이런 생각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행사의 주제는 다정함이에요. 저희가 세상은 대충 망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커트 보니거 작품 속의 다정함은 어떤 걸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다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아니면 다정함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계인 건지. 뭔가 네. 되게 강렬하게 기억나는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 기억이 또 틀렸을까봐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속상한데 우리 모두 한 번에 깔끔하게 고통 없이 죽는 멸망을 원하지 천천히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아주 천천히 모두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뭔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많이 좌절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뭐 비슷한 세상을 살았던 작가 중에 한 명으로서 커트 보니것도 계속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든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어떤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기억이 나고 계속 세상은 천천히 멸망으로 향해 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에서도 고통을 받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뭔가 다정하게 대하고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계속 권유하는 느낌이랄까? 어떠세요? 그리고 저는 네. 그 보니것 작품에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나약한 존재고 아니야.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고 그 앞뒤 안 맞는 존재고 네. 그리고 되게 약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사악하게 굴고 그런 존재인데 우리 다 그런 존재고 우리 다 어느 정도 멍청하고 그리고 되게 그 나쁜 일도 하고 그런 입체적인 존재지만 어쨌든 이런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그 불쌍하고 가련하며 이런 가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끼리 좀 그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보니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반전주의자였잖아요. 그런 정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 전쟁의 참상이나 아니면 그런 멸망의 참상 그런 폭력과 고통에 대해서 되게 그 피해야 할 것.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게 빈정되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조금이나 막 예를 들면 명예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이런 게 표현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 슬프고 가련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인간들의 우리 불쌍한 인간들의 삶만 묘사될 뿐이죠. 그게 네, 그런 점이 다정함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가련하고 슬픈 존재들이니까 맞아요. 네, 작은 존재들끼리 좀 서로 서로 기대고 살자 이런 거를 빈정됨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저는 보니것의 다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니것이 그 책 말고 연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그거 있잖아요. 졸업식 축사에 왜 유명하신 분이 대학교 졸업할 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것만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아무래도 졸업식 축사니까 저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주도 하시던데 거기 보면은 어떤 그 보니것의 다정함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 있고 제가 그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끔찍하고 엉망진창인 이 행성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여긴 언제나 엉망이었어요. 좋았던 옛날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잘 살아. 우리까지 지금까지 좋았던 적은 없어.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게 좋았던 적이 없지만 뭔가 지금에 대해서 불행하다라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은 그 묘한 게 있어가지고 자, 이 구절을 가져왔는데 아무튼 뭔가 묘하게 희망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사람들이 이런 멸망하는 것에 관한 소설을 읽는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죠. 뭔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오히려 희망적이어서 그런 걸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소설도 쓰고 이런 거 아닌가? 이 라는 커트보니것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나치 수용소 안에서 분명히 존재했을 그 안에 인사이드 조크와 유머들을 알고 싶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천천히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책을 읽고 계속 웃고 떠들고 음악을 만들고 듣고 이러고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다정함이 있습니다. 주제 때문에 어거지로 한 질문 같긴 한데 아닙니다. 되게 결과적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관객분 중에 질문 한 2분 정도만 받을까 하는데 네, 먼저 손 드신 분이 계셔서 네, 제가 듣고 질문이 가치가 없다면 바로 넘길게요. 제가 요즘 SF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혹시 두 작가분께서는 이게 SF 제가 자주 읽지는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추천하실 만한 SF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심너울 작가님 책을 추천하고요. 심너울 작가님. 저는 제가 아는 작가 중에서 그 심너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농담이고요. 제 책도 사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제 책을 하나 사주시면 그 한 권 한 권이 제 일용할 브로콜리와 양파와 당근이 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심너울 작가님 책을 작가가 되시고 최근에는 남의 글이 재미가 없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직업이 되니까 재미가 없다고 아니 그게 할까? 아니라 제 취향이 대중적이어서 뭔가 이럴 때는 뭐 약간 좀 그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책을 설명해야 간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하세요. 대중적인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듀나 작가님이랑 곽책 작가님이랑 테드 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혹시 이랑님 좋아하시는 SF 작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도 테드 창의 소설 중에 네.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그 반력 아닌가? 그 게임 안에 네네네. 게임이 반려동물. 약간 자생하는 네네네. 이야기, 게임 안에 NPC 같은 애들이 네네네. 자생하는 이야기. 그러면 듀나 작가님의 작품을 추천하겠습니다. 태평양 횡단 특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18년쯤에 한국 SF 붐이 오기 전에 그런 그 전부터 SF를 쓰셨던 분들이 그런 단편의 미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작품지라 생각합니다. 너울님 마지막으로 홍보할 기회를 드리면 너울님 작품 중에 이건 A+다. 내가 평가했을 때 좋은 질문이었어. 커트본 이것이 이 두 개를 스스로 A+라고 했는데 내 작품 중에 가장
뭐 A 플러스 아니어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 학점은 4.3이거든요. 어우, 몇 점 거의 만점이에요? 4.5 만점 아닌가요? 아니 몇 점 만점이에요? 4.3이요. 아 그래요? 아, 만점. 저희 만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작품이 만점이라고? 학점 평균이 4점 그러니까 제 말은 제 말 모든 것이 A 플러스다 이런 아, 뜻이었는데 본인 아, 작품의 모든 아니, 것이 A 어. 플러스. 아, 아, 저 나는 실제 학점이 4.3. 만점이 얼마인지 몰라서 저 그래요. 거의 물론 대학 학점 불받아죠. 네. 저는 네. 땡스 가디츠 프라이데이라는 작품집이 있는데요. 거기 작은 작품집인데 거기서 신화의 해방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판타지랑 좀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의 해방자라는 작품지에서 그러니까 그 용이 막 나오는데 용을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용의 줄기 세포를 추출해서 그 쥐한테 붙여서 쥐에서 용의 장기를 배양해서 사용합니다. 신소재로요. 그래 이런 배경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저 특유의 그런 그 시니컬함도 살아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재밌고요. 상당히 재밌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럴싸해요. 진짜 이런 제 가장 장점은 어떻게 이렇게 그럴싸한 글을 쓰지거든요. 네네, 길고요. 작품 네. 이름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들을 생각 네, 아니었어요. 땡스 가디츠 프라이데이라는 작품집의 신화의 해방자라는 작품. 아, 네네. 최고의 신화 해방자. 네, 신화의 해방자. 아, 신화의 해방자. 신화의? 네. 네, 아, 좋습니다. 이랑님은 음악 중에 이건 A 플러스다. 나도 가끔 듣는다. A 플러스요. 네. A 플러스는 환란의 세대의 그 합창 버전으로 낸 버전이 A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효과를 사용해서 너무 좋아할 만한 사람과 너무 싫어할 만한 사람을 예상하고 만든 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 금지곡입니다. 그래요? 네. 꼭 들어야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다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는 가사가 아. 있어서 방송 금지곡입니다. 더 듣고 싶은. 네, 아, 그렇죠. 오히려 그 노래가 오늘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뭔가 우리가 멸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고 없으시면은 저희가 어차피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마무리 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소감에 대해서 얘기 듣고 음악 같이 노래 부르고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감. 네, 소감. 소감이요. 되게 막 사회인이 되고 나서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많이 잊고 있었던 제 서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랫동안 좋아한 작가 커트 보니것 얘기를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하는 게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되게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어느새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갑자기 성인 37세 여성이 되어서 무대 위에 있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하고요. 트라팔마도에 납치를 당한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이상하고 요상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는 경험이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속성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자기 취향에 맞는 작가를 찾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진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진짜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제가 취향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수의 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저도 그런 오랜만에 그런 취향에 맞는 작가를 찾아서 정말 행복했고요. 그리고 뭐 팬미팅 너무 즐겁고요. 네, 삶은 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삶을 긍정하게 되신. 이제 처음에 이거 이제 와서 자기 소개를 좀 써달라고 이제 운영 측에서 얘기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세상을 되게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자 주의거든요. 어차피 뭐 열심히 살아봐야 뭐 어차피 세상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잠도 잘 자고 이래서 실제로 좀 긍정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이랑님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제목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라는 제목의 노래이고요. 이것은 1절, 2절이 똑같은 구절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행사에서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만들었을 때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관객분들이 부르면서 그걸 녹음을 했던 곡이라서 이번에도 제가 1절을 부르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listen and repeat 마음으로 2절을 이렇게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특징은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말마다 길게 에에에에 이렇게 끄는 창법이 있는데 그거 평소에 그런 창법을 쓰실 일이 많이 없을 테니 지금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 많이 꺾어주시면서 노래 불러주시고 신나게 집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 다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 가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고 1절 이랑님이 부르는 거 잘 듣고 2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잘 들어보시고 2절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젊은 친구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하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이라네. 둥글고 축축하고 북적대는 곳이라네. 자네 이곳에서 고작 해야 100년이나 살까. 세이프 섹스를 하고 새 생명을 내보내지 말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었다네. 믿을 수 없다면 조간신문을 사서 읽어보도록 하게. 어떤 신문이든 어떤 날짜든 상관없다네. 이제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젊은 친구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하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이라네. 둥글고 축축하고 북적대는 곳이라네. 자네 이곳에서 고작 해야 100년이나 살까. 섹스를 하고 새 생명을 내보내지 말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었다네. 믿을 수 없다면 조간신문을 사서 읽어보도록 하게. 어떤 신문이든 어떤 날짜든 상관없다네. 감사합니다.